33년 만에 아버지가 면회실에서 울었습니다. 그 눈물에 숨겨진 비밀이 딸의 운명을 뒤바꿔 놓을 줄은 몰랐어요. 바로 그때부터 정원의 위험한 거짓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흘 전 이야기입니다. 차정원은 건양그룹 본사 앞에서 상견례 초대장을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황금색 간판이 오후 햇살에 반짝였어요. 정원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가짜여도 괜찮아. 날아오를 수만 있다면. 그때 뒤에서 친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원 씨,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요? 진세훈이 서 있었습니다. 건양그룹 부사장이자 곧 남편이 될 사람이었어요. 세훈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상견례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정원이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미리 와서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요. 정원이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준비라고? 거짓말 연습이지. 세훈이 정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도 영채 씨를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정원이 마음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영채가 아니라 정원인데. 세훈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참, 어머니가 가족 이야기를 자세히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정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원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실수하면 끝이야. 조심해야 해. 세훈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그럼 먼저 올라가서 준비하세요. 세훈이 떠나자 정원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하늘 오빠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정원이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주하늘의 긴장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원아, 지금 어디 있어? 정원이 답했습니다. 건양그룹 앞이에요. 정원이 속으로 불안해했습니다. 목소리가 왜 이렇게 급해? 하늘이 급박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그곳에서 나와. 위험해. 정원이 놀라며 물었어요. 뭐가 위험하다는 거죠? 하늘이 심각하게 답했습니다. 공난숙이 진짜 영채를 찾으려고 하고 있어. 정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원이 마음속에서 절규했습니다. 세상에, 벌써 들킨 건가? 하늘이 말했어요.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전화를 끊은 정원은 초대장을 바라봤어요. 상견례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불참하면 위약금 5억 원을 물어야 했어요. 정원이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늦었어. 가야만 해. 바로 그때 건양그룹 로비에서 한혜라가 나타났습니다. 건양그룹 부회장이자 정원의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었어요. 혜라가 정원을 보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영채야, 이렇게 일찍 와 있었구나. 정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정원이 마음속으로 긴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친엄마라니. 혜라가 정원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혜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채야, 어릴 때 어디서 살았니? 정원이 당황하며 답했어요. 저는 서울에서 쭉 살았습니다. 정원이 속으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위험했어. 더 조심해야지. 혜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가? 어쩐지 낯이 익다 싶었는데. 혜라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참 이상해. 왜 이렇게 익숙할까? 정원이 억지로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마 세훈 씨를 통해서 많이 들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혜라가 정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모레 상견례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구나. 정원이 속으로 쓰게 웃었습니다. 기대라고? 지옥이 시작되는 건데. 한편 그 시각 더 크라운 캐피털에서는 공난숙이 긴급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구실장이 보고했어요. 출생신고서부터 학적부까지 모두 확인 중입니다. 난숙이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감히 내 딸 행세를 하다니. 난숙이 마음속에서 분노했습니다. 누구든 가만두지 않을 거야. 구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체가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숙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당연히 응징해야지. 내 딸의 이름을 도용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구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실장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끝장내자. 다시 건양그룹으로 돌아온 정원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원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차정원, 아니 주영채. 완전히 바뀌어야 해. 정원이 가방에서 주영채의 사진을 꺼냈어요. 정원이 사진과 거울을 번갈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나, 정말 닮았네. 정원이 속으로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복수에 대한 의지가 불타올랐어요. 아버지를 살인자로 만들고 자신을 버린 어머니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정원이 사진을 가방에 넣으며 다짐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정원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25년 전 버린 딸의 얼굴이 며느리와 겹쳐 보였습니다. 그 순간 한혜라는 깨달았어요. 운명의 실타래가 다시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혜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 건양그룹 부회장인 혜라는 회장실로 향했어요. 조용한 복도를 걸으며 불안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혜라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회장실에 들어간 혜라는 책상 위 상견례 자료를 펼쳤습니다. 주영채의 프로필 사진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혜라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익숙할까? 혜라가 속으로 떨었습니다. 아니야, 착각이겠지. 혜라의 머릿속에 25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수아가 엄마라고 부르던 목소리였어요. 혜라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혜라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아야. 내 딸. 혜라가 가슴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닮았잖아.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진태석 회장의 목소리였어요. 혜라가 급히 사진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태석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요. 상견례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가요? 혜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며느리를 맡게 되어서요. 혜라가 마음속으로 의심했습니다. 정말 좋기만 할까? 태석 회장이 혜라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영채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라가 잠시 망설이며 답했어요.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어요. 낯이 익다고 할까요? 태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워낙 예쁘고 착해서 그런 것 같아요. 태석이 속으로 안심했습니다. 다행히 마음에 드시는구나. 태석 회장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상견례에서 자세히 알게 될 테니까. 태석이 나가고 혜라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혜라가 깊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혜라가 다시 서랍을 열어 사진을 꺼냈어요. 수아의 얼굴과 정원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혜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나. 정말 똑같네. 혜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혜라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모성이 깨어나면 지금의 자리가 무너질 수도 있어.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비서의 전화였어요. 회장님, 상견례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혜라가 답했어요.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윤비서가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세요, 부회장님. 혜라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주영채 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윤비서가 놀라며 물었어요. 조사요? 무엇을 조사하시려고요? 윤비서가 속으로 의아해했습니다. 왜 갑자기 조사를 하려는 거지? 혜라가 답했습니다. 가족관계, 어릴 때 살았던 곳. 그런 것들요. 윤비서가 확인했어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시나요? 윤비서가 마음속으로 궁금해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있나? 혜라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상견례 전까지요. 급해요. 전화를 끄는 혜라는 창문으로 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혜라가 창문에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참나, 내가 너무 큰 죄를 저질렀구나. 한편 그 시각, 정원은 자신의 원룸에서 상견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영채의 가족사를 적은 노트를 펼쳐놓고 외우고 있었어요. 정원이 노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건설업 사장, 어머니는 자선단체 이사장. 정원이 마음속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짓말을 외우는 것도 일이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버지 차기범의 전화였습니다. 정원이 놀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차기범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원아, 괜찮니? 요즘 소식이 없어서. 정원이 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정원이 가슴속에서 아파했습니다. 아버지는 모르게 해야 해. 기범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뉴스에서 건양그룹 이야기를 봤는데 혹시 너와 관련이 있니? 정원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차기범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정원아, 복수 같은 건 생각하지 마라.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 정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원이 울먹이며 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아버지. 정원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미안해, 아버지. 이미 시작된 일이야. 전화를 끄는 정원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내일이면 친어머니와 마주하게 됩니다. 정원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되는 거야. 정원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해라, 기다려. 내 딸이 돌아왔어.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영채가 한국에 발을 내딛는 순간 모든 거짓이 무너집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정원의 운명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바로 지금 최후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더크라운 캐피털 본사에서는 공난숙 회장이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난숙과 신복들이 모여 있었어요. 난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건양그룹과의 혼사를 절대 놓칠 수 없어. 구 실장이 보고했어요. 하지만 지금 건양그룹 부사장 세훈과 약혼한 사람은 가짜 영채입니다. 구 실장이 속으로 의아해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감히 영채 행세를 하는 거지? 난숙이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영채를 당겨 세우라는 거야. 구 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진짜 영채 양은 지금 유럽에 있지 않습니까? 난숙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면 데려와야지. 당장. 난숙이 마음속에서 분노했습니다. 내 딸의 자리를 누가 감히 차지해? 구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사모님, 만약 가짜 영채의 정체가 밝혀진다면? 난숙이 답했습니다. 더 좋지. 건양그룹에서 먼저 혼사를 파기하게 만들 수 있어. 구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진짜 영채 양께 연락드리겠습니다. 구 실장이 가슴속에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끝장내야지. 더크라운 캐피털 회장인 난숙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짜 영채에 대해서도 더 파보라고. 출생기록부터 시작해서. 구 실장이 나가고 공난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난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감히 내 딸 행세를 하다니. 바로 그때 주하늘이 들어왔습니다. 스카이 퀘스천 대표이자 난숙의 의부사들이었어요. 하늘이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난숙이 돌아보며 말했어요. 하늘아, 잘 왔다. 너도 알고 있겠지만 내 동생 영채가 곧 돌아온다. 하늘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갑자기요? 무슨 일이 있나요? 하늘이 나지막이 걱정했습니다. 정원이가 위험해지는 건 아닌가? 난숙이 답했어요. 건양그룹과의 혼사 때문이야. 가짜가 설쳐되고 있으니까. 하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그 가짜가 누군지 아시나요? 난숙이 날카롭게 바라봤어요. 왜? 너 혹시 뭔가 알고 있니? 하늘이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하늘이 속으로 애타했습니다. 정원이 조심해야 할 텐데. 주하늘이 나가고 난숙은 다시 구 실장을 불렀어요. 출생기록 열람 요청은 접수했나? 구 실장이 답했습니다. 네, 산부인과 기록 추적도 시작했습니다. 난숙이 만족스러워했어요. 좋아. 며칠 안에 모든 게 밝혀질 거야. 구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만약 가짜 영채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숙이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히 응징해야지. 내 딸의 이름을 도용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때 하늘이 급히 사무실을 나와 정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원아, 큰일이야. 정원이 놀라며 답했어요. 오빠, 무슨 일이에요? 하늘이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공난숙이 진짜 영채를 불러들이고 있어. 그리고 내 출생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어. 정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정원이 가슴속에서 절망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정말 끝난 건가? 하늘이 심각하게 답했습니다. 길어야 일주일. 짧으면 며칠 안에 들킬 수 있어. 정원이 말했습니다. 상견례는 내일인데. 하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원아, 본인 이름으로 서. 이제 그만둬. 정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아직 복수를 시작하지도 못했는데. 하늘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위험해. 공단숙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끝이야. 정원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원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나, 정말 막다른 길이네. 한편 유럽 파리에서는 진짜 주영채가 급히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공단숙의 긴급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영채가 전화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급한 일이야. 난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당장 돌아와. 내 자리를 누군가 차지하고 있어. 영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내 자리를 누가요? 영채가 속으로 화를 냈습니다. 참나, 누가 감히 나를 흉내내. 난숙이 답했어요. 그걸 찾아내야 해. 어서 돌아와서 진짜가 누군지 보여줘. 영채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가짜 따위는 한 번에 처리할 테니까. 영채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누가 내 자리를 차지했는지 두고 봐. 전화를 끊은 영채는 서둘러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내일 상견례에 맞춰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영채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재미있어지겠네.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 순간 25년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그 젖은 종이 위에 적힌 이름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바로 지금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하루 전 건양그룹에서는 최종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예행 연습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혜라가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테이블 세팅 다시 확인해 보세요. 윤비서가 서류를 가지고 와서 테이블에 놓았어요. 상견례 순서와 메뉴가 적힌 자료들이었습니다. 혜라가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음식 알레르기 확인은 했나요? 윤비서가 답했어요. 네, 영채 씨 쪽에는 특별한 알레르기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윤비서가 속으로 의아해했습니다. 왜 부회장님이 이렇게 신경 쓰시는 거지? 그때 직원 한 명이 물잔을 옮기다가 실수로 흘렸습니다. 물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직원이 급히 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류 일부가 이미 젖어 있었어요. 혜라가 젖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물에 번진 잉크가 여러 장을 달라붙게 만들었어요. 혜라가 서류를 한 장씩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윤비서가 다가와 도와주었어요. 부회장님, 제가 할게요. 혜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끝날 것 같아요. 혜라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게 불안한 느낌이 드네. 서류를 분리하다가 혜라의 손이 멈췄습니다. 맨 아래 장에 주영채 동창회 명단이라고 적힌 종이가 보였어요. 혜라가 그 종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여러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혜라의 눈이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차수아. 혜라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내 딸 이름이잖아. 혜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혜라가 속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윤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부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요. 혜라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혜라가 명단을 다시 자세히 봤어요. 주영채와 차수아가 같은 학교, 같은 반이었습니다. 혜라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동창이었다고? 혜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정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혜라가 가슴속에서 떨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윤비서가 다시 물었어요. 부회장님, 정말 괜찮으시죠? 혜라가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그냥. 놀란 것뿐이에요. 혜라가 명단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혜라가 윤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비서님, 제가 부탁한 조사 결과는 언제 나와요? 윤비서가 답했어요. 내일 오전까지는 나올 예정입니다. 혜라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더 빨리 할 수 없나요?
상견례 전에 꼭 알아야겠어요. 윤 비서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렇게 급하신 일인가요? 윤 비서가 마음속으로 궁금해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있는 건가? 헤라가 심각하게 답했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윤 비서가 나가고 헤라는 혼자 남았습니다. 헤라가 명단을 다시 꺼내봤어요. 차수아라는 이름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었습니다. 헤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아야. 정말 너니? 헤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5년 만에 딸을 다시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정말 수아라면 복수하러 온 것일지도 몰랐어요. 헤라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나, 내가 너무 큰 죄를 저질렀구나. 바로 그때 진세훈이 들어왔습니다. 세훈이 인사했어요. 어머니, 내일 준비는 다 끝났나요? 헤라가 급히 명단을 숨겼습니다. 응, 거의 다 끝났어. 세훈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영채를 정식으로 소개할 생각하니 설레네요. 헤라가 복잡한 표정으로 세훈을 봤어요. 헤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훈아, 영채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니? 세훈이 웃으며 답했어요. 물론이죠. 사랑하는 사이인데요. 헤라가 다시 물었습니다. 가족관계나 어릴 때 일들도? 세훈이 잠시 망설였어요. 자세한 건 내일 상견례에서 들을 예정이에요. 세훈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영채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게 많네. 헤라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뭔가 이상해. 헤라가 세훈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정말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구나. 세훈이 나가고 헤라는 다시 명단을 펼쳤습니다. 차수아와 주영채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헤라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참나, 운명이란 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그 순간 헤라는 확신했습니다. 상견례장에 나타난 그 여자가 입을 여는 순간 정원의 세상이 무너집니다. 25년 동안 숨겨온 모든 거짓말이 단 한마디로 끝날 줄은 몰랐어요. 바로 지금 진실과 거짓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당일이 밝았습니다. 건양그룹 본사 최고층 VIP 룸에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오후 2시,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화장실 거울 앞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한 주영채의 모습이었어요. 정원이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들키면 끝이고.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채 씨, 준비 다 되셨나요? 건양그룹 부사장 진세훈의 목소리였어요. 정원이 문을 열며 답했습니다. 네, 다 됐어요. 세훈이 정원의 손을 잡았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 테니까. 정원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원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내야 해. 두 사람이 VIP 룸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원의 가슴은 쿵쾅거렸어요. VIP 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진세훈이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세훈이 정원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요. 문이 열렸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룸 안에 한혜라와 진태석이 앉아 있었어요. 건양그룹 부회장 헤라가 일어나며 미소 지었습니다. 영채야, 어서 와. 정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정원이 마음속에서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구나. 건양그룹 회장 진태석이 반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정말 예쁘네요. 정원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혜라가 정원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헤라가 물었습니다. 영채야, 가족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정원이 준비한 대로 답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고 어머니는 자선단체 일을 하세요. 헤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형제는 있니? 정원이 답했어요. 오빠 한 명 있어요. 정원이 가슴속에서 불안해했습니다. 이 정도는 무난하게 넘어가겠지. 바로 그때 VIP 룸 문이 열렸습니다. 웨이터가 음식을 가져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웨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공난숙의 신복인 구실장이었어요. 구실장 뒤로 한 여인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정원이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 김민정이었습니다.
정원과 주영채를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민정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늦었나요? 헤라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실례지만 어떻게 오신 분이신가요? 구 실장이 대신 답했습니다. 주영채 양의 고등학교 동창 김민정 씨입니다. 더 크라운 캐피털에서 보내드렸습니다. 구 실장이 속으로 만족했습니다. 드디어 판을 뒤집을 때가 왔군. 진태석 회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더 크라운 캐피털에서요? 구 실장이 설명했어요. 공단숙 회장님께서 상견례에 축하 인사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태석이 나지막이 의아해했습니다. 갑자기 왜 더 크라운 캐피털에서? 김민정이 정원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채야, 정말 오랜만이다. 정원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민정은 진짜 주영채와 정원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정이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너 많이 변했네. 예전과 좀 달라 보여. 정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 그래. 워낙 오래됐잖아. 정원이 마음속에서 절망했습니다. 끝났다. 이제 정말 끝났어. 민정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목소리도 좀 다른 것 같은데? 헤라가 민정을 유심히 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민정이 정원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영채야, 우리 고등학교 때 추억 이야기 좀 할까? 정원의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민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기억나? 3학년 때 우리 반에 차수아라는 애 있었잖아. 정원이 깜짝 놀라며 답했어요. 차수아?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너랑 정말 친했던 애.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 민정이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역시 뭔가 이상해. 헤라가 차수아라는 이름을 듣고 몸이 굳었어요. 어제 본 동창회 명단이 떠올랐습니다. 헤라가 가슴속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정말 그 아이였구나. 민정이 계속 말했어요. 그 애 정말 불쌍했잖아. 아버지가 살인자라고 해서. 정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정이 갑자기 정원을 자세히 봤어요. 잠깐만. 너 혹시. 바로 그때 김민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았어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정말 영채 맞아? 정원이 당황하며 답했어요. 당연하지. 나 주영채야. 하지만 민정의 의심스러운 눈빛은 계속됐습니다. 민정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 성함이 뭐였지? 정원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주영채의 담임 선생님 이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원이 더듬거리며 답했어요. 그거는. 정원이 나지막이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정말 끝이야. 민정이 날카로운 눈으로 정원을 봤습니다. 민정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수아지. VIP 룸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한혜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헤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아. 내 딸 수아. 정원이 절망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끝났다. 이제 정말 끝났어. 민정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차수아 씨, 오랜만이에요. 그 순간 헤라와 정원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25년 만에 친모와 친딸이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